한국군 전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다시 전장으로 그리고 전투의 준비입니다. 전장 안팎에서의 활동 덕분에 저는 미 육군에서 가장 알아주는 중급 장교 중 한 명으로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명의 병사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군 생활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속에서 더욱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업, 바로 군인이지요. 군인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며 무고한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모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가 육군을 지원한 동기는 가문을 잇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부터 저의 집안 남자들은 군에 종사했습니다. 저는 본래 미식 축구를 하기 위해 대학교를 갔지만 럭비를 더 하게 됐고 이후 미 육군 학군단에 지원하면서 군의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인생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차 부대의 소대장부터 대대장까지 모든 위치에서 지휘관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독특한 직책을 맡은 적도 있었지만 제 이력서는 주위 동료들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저의 생도 시절 모습이고요. 우측 사진은 제가 초급 장교 시절이던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인상 깊은 사진들이기 때문입니다. 갓 군 생활을 시작한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했고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교로 임관하면서 학생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맡았던 각각의 지휘관의 직위에서 다음 임무를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소위, 중위이던 시절들을 떠올려보면 매 진급마다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육에는 끝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 육군이 아주 교육이 잘 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위로서 저의 첫 작전 과제는 미 2사단에 배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전쟁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2003년 4월 이라크의 팔루자 지역에서 전투 중 휴식을 취할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국을 떠난 후에 2년은 아주 길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전입보고를 한 날이 바로 9월 11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쟁 중의 국가가 되었지만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전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이전에 배운 교훈들을 토대로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팔루자 동쪽에 있는 전차 주차장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기갑사단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기갑사단은 끝내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팔루자 남쪽을 주시하며 해병대원들이 도시를 점령할 때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을 무렵 이라크의 히트 마을을 점거하고 치안을 유지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이후 우리는 짐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부상당한 몇몇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휘하 병사들은 이라크의 히트 외부에 있는 아쿠아바 마을에서 적군이 없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병들은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들 중 소총을 휴대한 병사는 아무도 없었고 통역관도 없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르게 우리가 전쟁의 또 다른 단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 대신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지뢰와 박격포 그리고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의 첫 번째로 확인된 사살은 전차에서가 아니라 제 험비에서 권총으로 사격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부상들이 발생했고 얼마 있지 않아 첫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담당 작전 지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저와 제 병사들이 무용 훈장을 수여받은 이유인 남다른 힘과 영웅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룬 것들은 지뢰에 의해 없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지뢰밭에서 수거한 제가 타고 있던 험비입니다. 저녁에 전차들을 주차했던 벌판을 가로지른 후 저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벌판을 거의 가로질러 와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고 운전수에게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길의 경계에 거의 다 와서 운전수에게 이동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순간 2단으로 설치된 대전차 지뢰를 밟았고 제 험비 차량 전면 우측을 날려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막 다시 출발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산화했을 겁니다. 작전지에서의 대피와 수술로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파견될 때 격리하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준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동안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견된 동안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것의 일부라고 느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동료들을 묻기 시작해야 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요. 본토에서는 파병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상황을 알려고 하거나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다시 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텍사스 출신의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서 그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돌아온 지 몇 주 후에 태어났고 새로운 삶의 국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의 앞면과 셀 수 없이 많은 TV 인터뷰, 뉴스 기사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육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제 자신을 얼른 추스리고 회복하는 것이 어느새 제 임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다리와 새로워진 정신으로 또 다른 기갑부대를 지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제3기병여단의 선봉정찰부대로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라크에 발을 딛고 그와 함께 미 육군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시기입니다. 미 남북전쟁 이후로 신체 절단 환자가 동일한 전장에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방으로 파견되어 정찰을 수행하고 탈 아파르 전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쿠르드족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물리적 활동과 인도적 지원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반란군 대항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루어지는 작전에서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영광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장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와 월터 리드에 위치한 육군 의무사령부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차에는 지도부를 도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상자들이 임무에 복귀하거나 민간인의 삶으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저는 의회에 수없이 방문해 저를 포함한 부상자 단체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대변하며 미 대통령과 지도부들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장애인 스포츠가 정신적인 회복과 임무 수행 중 육체적 고난에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제 자신이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성에 살아있는 표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악 스포츠와 철인 3종 경기를 통해 저는 전투 부상자들을 위한 봉사단체 2곳의 설립에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운동 성과는 하와이 철인 세계 선수권을 완주한 것입니다. 전쟁처럼 철인 경기 역시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특별한 직책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대에 파견됐고 제3보병사단에서 대대 부지휘관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침공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우리는 전열을 다듬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우리가 했던 치안 유지 임무를 새로이 맡게 될 젊은 이라크군 장군들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들 중 제가 본 몇몇은 침공 당시 제가 맞서 싸웠던 반군 출신의 대대장들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철수하면서 저는 이라크의 앞날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라크에서 제가 3번의 아주 중요한 작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양측군의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미 육군은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수로서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서 미 육군 학군단 훈련 프로그램을 지휘할 수 있게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새로운 지역에서 저의 군 경력을 이어나가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멋진 임무였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 국내의 273개 프로그램 중 최상위 5개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과 미 육군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0명이 넘는 병사들과 전투 준비를 마친 29대의 전차, 그리고 36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는 1-72 전차대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제가 맡은 대대가 진정으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된 부대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이는 것이 우리 부대이고 보시다시피 좌측에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사진 속 최우측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특히 38 전차 대대와의 우호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포병연대 522대대 상병주 병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군인이면은 다름이 없는데 군인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과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군대를 재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군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라크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전사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14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군과 다시 일하게 됐을 때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한국군들은 저와 같은 군인 정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전쟁에서 겪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생존자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지요. 저희랑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군들과 훈련을 나갈 때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정신을 끄집어내려면 단지 좋은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해주어야 할 겁니다.
There was another. Yes. 화생방대대 상병 박종욱입니다. 그 지뢰로 인해서 그 신체 일부를 잃으셨는데 그때 느끼셨던 절망감이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감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부상당한 것을 극복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절망감과 무서움에 대한 극복이었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한 남자이긴 하지만 신체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적들과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박격 부대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적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뢰 때문에 제가 군인 정신을 잃었다거나 사기가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북돋아주는 계기가 됐고 군인으로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 회복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은 적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적과 싸우는 일은 저에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제가 부상당했던 아픔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다리를 끼워서 입어야 하고 제가 매일 절름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의 남은 시간 동안은 절름발이라는 것을 잊고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게 제일 힘든 점입니다. I hope that answers your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병연대 오드라나대대 병장 차승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퓨리라는 전차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퓨리라는 전차의 전차장이 새로운 신병이 전장 공포를 겪고 있자 이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공포를 극복하게 해줬는데 실제로 이라크에 전장에 나가 있어서 그런 병사들이 있었을 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시키게 해줬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적들 앞에서 실제로 싸워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가장하고 가상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해도 적들이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실제 공포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어떻게 적을 대치하고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휘관이 땅바닥에 숨어서 우는 것도 봤고 병사가 울고 앉아있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헤쳐내고 철인처럼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영화 퓨리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휘관이라면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항상 마음속으로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을 죽여야 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경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팀이 이루어지고 단결된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6연대 3대대 12중대 상병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시에서의 그런 이라크전 참전 경험이 지금 현재 그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또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라크 전장에서 부대를 이끌었던 경험이 현재 이끄는 부대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라크는 광활한 사각 지역이었지만 저희는 많은 시간들을 시가지에서 싸웠습니다. 특수작전 부대와 연계해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북한과의 싸움에서도 제일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절은 소위, 중위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이 대대장, 중령이 됐을 때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는지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가진 20년의 경험을 젊은 병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은 정말 오랜 기간입니다. Thank you.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복무했을 때가 14년 전인데 1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캠프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군 장병들은 똑같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은 저에게 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일은 동두천에서 하며 살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세 자녀 역시 서울에서 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총 13곳의 다른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음 여름이 오게 되면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되고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될 텐데요. 제가 미군에서 일하는 동안은 한국군과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 여러분들과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자원을 했거나 시기가 되어 입대해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살펴볼 때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